자, 오늘 시장에서 추격 매수 그리고 저점 공략할 섹터와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NBN골드의 김영민 매니저,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저희 정태근 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추격 매수입니까? 저점 공략입니까? 저점 매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폐기물 관련주 좀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장이 생각보다 상당히 좀 빨리 움직인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벌써 아시겠지만 전후복구 관련해 가지고 뭐 데모란지 현대 에버다임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어쨌든 폐허가 된 건물이라든지 시설들 같은 경우에 이제 철거를 할 건데 그럼 그 철거와 관련해서 어떤 폐기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시간차를 두고 전후복구도 강세를 보였다라면은 폐기물 관련주도 연관성으로 해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이 한 670조 정도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 지금까지 뭐 파괴된 주택이 한 36조 정도 추산이 되고 여기에 플러스 도로 교량이란지 이런 시설 가치까지 합치게 되면 62조 원까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은 이 건물이란지 도로 교량이란지 이런 부분들을 물론 보수를 할 수 있겠지만은 아마 보수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쪽으로 뭐 재건축의 재개발 이런 그 표현을 빌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다음에 어떤 재건에 들어갈 때 뭐 재건 들어가기 이전에 폐가된 건물들을 이제 말 그대로 철거를 하게 되고 그거로 발생된 어떤 폐기물들이 또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 폐기물도 수거하는 업체들, 처리하는 업체들도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 쪽에는 아시다시피 뭐 인선 ENT라든지 KGTS라든지 그리고 코엔텍 같은 종목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장으로 인선 ENT를 좀 꼽아보고 싶은데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주력이 건설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건설 폐기물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폐허가 된 건물 철거 이런 부분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테마가 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연관성을 연결해 보게 되면은 뭐 폐기물 관련주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적 같은 경우는 뉴욕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그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건 지주 회사인데 자회사가 또 그 폐기물 관련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최근에 주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전고점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던데 그래서 뭐 테마를 제가 조성을 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 어떤 시장 분위기를 보니까 테마 그 폐기물 관련주도 좀 엮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은 저는 폐기물 관련주도 한번 보자라는 판단에 오늘은 인선 ENT를 대장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서 폐기물 관련주도 관심을 가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재건에 우리 기업이 참여를 하게 되나요? 아니요. 그런 아이디어입니까? 아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재건 관련 주식으로 분류가 되죠? 뭐 현대사료가 우크라이나에 비료를 공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설명 계속해 네. 주십시오. 저는 논리적으로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매니저님. 테마는 뭐 테마일 뿐인데 사실은 이제 데모라든지 현대 에버다임 이런 종목들이 이제 지난주에 급등하는 걸 보고 참 이 주식시장이 좀 잔인하구나.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제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는 걸 보면 그만큼 이제 시장에 사실 이 자금들이 어찌 보면 아주 빠르게 좀 순환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제 주도 섹터의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제 지수와 또 상관관계가 좀 높은 종목들은 조금 이제 부침이 좀 심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장이 열리면 뭐라도 이제 좀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테마가 좀 순환매되는 차원에서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어쨌든 팀장님 지금 짚어주신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뭐 재건 관련된 이제 관련성이 있는 거고 실제 이제 본업 자체 이제 건설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내 정책적인 이슈만 봐도 되게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내용이 좀 괜찮은 종목들이니까 뭐 여기 지금 소개해 주신 이런 종목들은 꼭 뭐 우크라이나하고 연결짓지 않아도 개별적으로 봐도 충분히 이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뭐랄까요? 기업의 실적이나 실제로 본업의 네. 관계가 완전히 맞물린다기보다는 이른바 재건 관련 테마가 형성이 될 것을 기대하고 공략하자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예. 테마를 안 하진 않잖아요. 안 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뒤늦게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뒤늦게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예상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테마가 떴을 때 바로 따라잡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뭐 폐기물 관련주 같은 경우 미리 한번 선점을 해보자는 차원인 거죠. 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이 정률적 분석으로 정상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은 뭐 여기 매니저님도 그렇고 앵커님도 그렇고 주식시장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테마들이 간격 상당히 많거든요.
뭐 실내로 한성기업 같은 것들 뭐 그 바이든 지금 대통령이죠. 대선 후보 나왔을 때 시라큐스 대학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한성기업 대표가 시라큐스 대학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급등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근데 이거는 예, 아시겠지만 팀장 전형적으로 말씀 속에서도 네. 말도 안 되는 테마라고 말씀하셨는데 말도 네. 안 되는 테마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테마를 뒤늦게 들어가지 말자. 들어갈 거면 차라리 미리 예측을 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빨리 떴을 때 따라잡거나. 이게 말도 안 되는 테마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테마가 형성될지 네네. 아닐지도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너무나 불확실성에 우리가 투자를 해도 괜찮은 근데 겁니까? 제가 얘기해서 이게 뜨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시세 조작 혐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근데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말씀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전후복구 관련주가 안 떴다라면은 예. 볼 필요가 없어요. 예. 근데 전후복구를 하게 되면서 재건을 하게 되면서 예.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폐기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폐기물 처리는 누군가는 할 거예요, 분명히. 할 건데 네. 그와 관련돼서 직접 그 해외 쪽 기업을 말씀드렸잖아요. 웨스트 네. 매니지먼트라는 회사.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쪽도 뭐 이게 사업 연관성으로 가면 좋겠지만은 아쉽게도 테마로밖에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은데 단지 뒤늦게 네. 따라잡는 게 아니라 미리 들어가서 한번 기다려 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뭐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께 이런 투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네. 차원의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뭐 그런데 개인- 삼성전자를 투자해도 리스크는 있어요. 아, 모든 물론 주식은 있죠, 다 리스크가 물론 있죠. 있잖아요. 물론 있습니다만 이런 테마주들은 그야말로 어디로 튈지 우리가 전혀 예측을 그쵸. 할 수 없는 밸류에이션 산정이 안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은데 혹시 다른 생각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테마를 말씀하셨듯이 미리 선점해서 수익을 날 수 있는 어떤 요령이라던가 네. 팀장님이나 혹은 매니저님만의 어떤 팁이 있다면 얘기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이런 데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늘 유의가 필요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가지고 있고 혹시 매니저님 뭐 저도 사실은 이제 이런 네. 이제 좀 테마성 이제 단발성으로 이제 트레이딩하는 종목들을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라는 건 이제 결이 상당히 좀 많이 다른 부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트레이딩 전략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예. 어차피 이제 뭐 TV를 시청하시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 본인이 이제 판단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아까 이제 팀장님도 정확하게 짚어주셨던 것처럼 항상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이런 두더지 장세 마치 두더지 잡기처럼 이제 내일 뭐가 튀어 올라갈지 모르는 이런 시장일 때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이제 수익에 목말라 계시다 보니까 이걸 뒤늦게 이제 좀 추격 매수해서 따라잡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 사실상 이제 이런 종목들이 펀더멘탈 이슈로 움직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이벤트 드리븐 뭐 뉴스가 이벤트 나오고 드리븐. 막 이런 이제 급등이 나오는 이런 걸 이제 보시고 이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이벤트가 소멸돼 버리면 사실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는 걸 기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실수하시는 게 처음에는 그냥 차트 보고 뉴스 보고 따라 붙었다가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내용을 막 찾으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뒤늦게. 좋은 내용이 있었네, 저런 예. 좋은 내용이 그렇죠. 있었네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걸 이제 계속 들고 가는 그런 매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매매하시지만 않는다면 예. 뭐 어쨌든 뭐 단기 트레이딩도 뭐 충분히 뭐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팀장님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이제 매니저님 거 들으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이런 저희는 호재뿐만 아니라 리스크도 늘 염두에 두면서 함께 네.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김영민 매니저의 종목을 볼까요? 추격 매수인지 저점 공략인지 전해주십시오. 네, 요즘에 제가 이제 추격 매수, 저점 매수 중에 추격 매수가 좀 확률적으로 좀 잘 맞네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제가 추격 매수, 미국 소비 수혜주 좀 이제 범위가 좀 넓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제 얼마 전에 저는 이제 발표된 이 GDP가 앞으로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미국 1분기 GDP가 1.4% 역성장했잖아요. 이 역성장의 이제 의미는 사실 뭐 역기저 효과라고 제가 좀 해석을 좀 해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 볼 대목이 이게 이제 GDP가 이제 역성장을 하고 물가는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개인 소비 지출이 이제 전월 대비해서 0.9% 이게 40년 만에 최고치고 전년 동기 대비하면 6.6%거든요. 이렇게 이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개인 소득은 또 0.5% 정도로 다소 이제 완만해졌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조금 이제 해석을 좀 해본다면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지갑을 계속 열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광범위하긴 하지만 좀 봐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준비를 좀 해본 거고. 네. 어쨌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FMC 예정되어 있잖아요. 내일부터 이제 FMC가 시작되는데 뭐 0.5%포인트 금리 인상은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고 물가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다음 주까지 얼마나 좀 완화될 수 있을지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이제 좀 투자 포인트를 좀 잡는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미국 소비 수혜주들 여전히 우리는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도 소비를 한다.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슈도 좀 엮여 있고 뭐 이를테면 보복 소비 뭐 이런 뭐 보상 소비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와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좀 돋보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소비 관련된 종목 중에 제가 이제 백산이라는 종목을 지난주에 이거 이제 소개해드렸었는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52주 신고가를 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앵커님이 이제 한세시럽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주가 흐름이 지금 보시면은 반등이 지금 아주 잘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제약주 대웅제약을 제가 이제 이거 미국 소비 수혜주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주관적인 의견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대웅제약이 이제 나보타 같은 이제 치료제 이런 이제 그 피부와 관련된 이런 치료제들이 사실상 이제 미국에 수출을 정말 많이 한다. 뭐 이런 것과 관련돼 보면 또 미국 소비 수혜주로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루트로닉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것도 역시나 이제 피부 미용과 관련되어 있는 의료 기기를 이제 수출하는 기업인데 역시나 미국 쪽에 수출을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소비와 관련된 트렌드가 결국은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사이클로 이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나열해드리는 종목들 보면 거의 다 신고가 흐름 내지는 신고가 이후에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여기서 이제 좀 탑픽을 꼽아보면 백산하고 루트로닉 이 두 종목을 이제 탑픽으로 꼽아드릴 테니까 백산은 계속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뭐 사셔도 저는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루트로닉은 조정을 좀 잘 받은 21선 눌림목 구간을 공략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사는 오늘 증권사에서도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네. 네, 목표가를 한 12,000원 정도로 산정한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미국이 사실 경기가 굉장히 좋고 소비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네. 예. 그래서 공격적으로 금리 올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연준이.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네, 그렇죠. 올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 시장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목표 주가를 21,000원으로 제시를 한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정태근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미국 소비에 주목하자라는 투자 의견. 네. 저는 소비주를 봐야 된다는 건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섹터 선택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IMF 총회에서 파월이 했던 얘기를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수요와 공급을 좀 조절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파월이 좀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이 경기 침체가 없는 물가 상승을 제어하겠다. 이 얘기를 했고 하지만 이 작업이 매우 도전적일 거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어찌 보면 인정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어쨌든 이 물가가 올라가는 것들은 이 공급적인 요인과 수요적인 요인 두 가지가 다 작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공급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미국의 소비가 상당히 왕성하게 현재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소비의 성격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게 앞으로 계속 물건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선소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 보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오늘 살 수 있는 제품이 내일 또 똑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다라면은 미리 선소비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비를 조금 제어를 하게 되면서 공급이 따라올 수 있을 만큼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파월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고 싶다는 얘기예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6.5%고 지금 3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3.7%거든요. 3년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연준의 목표치인 2%를 2배가량 이제 상회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 쪽은 쉽지 않고 그러면 수요 쪽을 잡아서 조절해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금리를 올려서 어쨌든 소비를 조금 딜레이 시키겠다는 게 목적인데 그러면은 네. 소비 관련주가 조금은 위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위 말하는 뭐 의료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제어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짝 돌려가지고 좀 전에 화장품 얘기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전기차라든지 상대적으로 우회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전통적인 어떤 소비와 연관된 종목들, 뭐 코카콜라든지 맥도날드든지 이런 종목들보다는 좀 우회적으로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미국에 진출있는 화장품 관련 기업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